네, 스포츠 뉴스, 스포츠 쾌도 난마 최동호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스포츠 코너는 뭐 농구 뭐 누가 어디 몇 번 이겨 뭐 누구 요즘 잘 던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문 사회면이야 사회면. 그렇죠? 예. 뭐 올 초부터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경기 전적 알려주려고 이 코너를 만든 건 아니니까. 예. 자, 거기 좀 이상해. 그 대학 정말 제대로 올라가는 거 맞아? 몇몇 사람들끼리 그냥 아름아름으로 주먹국으로 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세간의 의혹이 명확히 사실로 드러난 것 같고요. 예. 한국 체대 말이에요. 예. 특히 그 뭐 빙상대부라고 알려졌던 사람 전명규 교수, 예. 감독인가? 아무튼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위의식 하에 별짓을 다 해왔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 결과. 이제 전명규 교수를 비롯해서 네. 뭐 여러 차례 이제 그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제 전면적으로 부상이 됐죠. 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제 감사에 들어간 겁니다. 학사 운영 및 입시, 또 회계 및 예산, 인사와 조직을 포함해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제 감사를 벌였더니 오늘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총 82건에 대한 비리를 적발을 해서 학교에 대한 이제 중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수사 의뢰까지요? 예. 하나하나 보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우선 뭐 빙상대부 전명규 건도 있고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6억 볼링 교수? 이제 6억 볼링 교수라는 얘기는 이 볼링 실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각종 대회 참가 또 이 훈련 비용 등을 거둬들였는데 이 6억 원 상당의 이 액수를 증빙 자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 영수증 없이 그냥 자기 쓰고 싶은데 어디 썼는지 모르게 아예. 예,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사례들은 뭐 볼링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클 종목에서도 적발이 됐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관례였다 이런 얘기로 학생들에게 돈을 거둬서 이 교수들이 실기를 지도하는 교수들이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아니 그 사회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른바 회계부정이니 뭐 떡값이니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인사니 뭐 사바사바 이런 것들 급격히 없어지는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확실하게 미풍양속이 너무 빨리 사라졌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뭐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실감했던 했죠. 노무현 정부 때였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빨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변하는 거 아니야를 자조적으로 미풍양속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안 주고 안 받기 뭐 이런 거 그랬는데 그런 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15년 한 체대는 체육계는 아직도 이렇습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한 체대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국립한국체육대학교이거든요. 국립이라는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한국체육의 그러니까 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종합대학교에서 팀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데 이거 사회 일반과 이 종합 그 대학교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한국체육대학이 일종의 그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국립대학교로서 선수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체육대학교의 그 지위가 때문에 이 한국체육계에서는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선수들을 육성해내고 지도하는 이 교수들의 이 윤리적인 일탈이 이렇게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거는 좀 한국체육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서울대에서 말하자면 대규모 학사비리, 학교 운영비리, 입시비리, 회계비리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빵 터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한국 체대가 스포츠계의 제가 뭐 학교 간 서열 조장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죄송한 말씀인데 쉽게 말하자면 스포츠계의 서울대잖아요. 비인기 종목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비인기 비인기에서는? 종목.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나 이런 거는 야구, 축구 고등학교만 나오고 우수하면 바로 프로로 이렇게 가니까 큰 예. 돈 받고 알겠어요. 아무튼 뭐 비인기 종목 그런 거 키우자는 게 미래의 우리 스포츠 정책이고 엘리티즘 탈피하자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전명규 이 뭐 빙상 대부란 사람 보니까 그 이름이 뭐였죠? 조재범 코치. 조재범. 예. 그 심석희 선수를 막 아주 호되게 때리고 못된 짓까지 했던 그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선수들에게 막 웬만하면 네가 참고 문제 삼지 말아라. 예. 이렇게 압력성 뭐라고 해야 돼요? 회유? 뭐 회유 또는 압력을 가했죠. 그것도 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래도 법률적으로 좀 이거 정황이나 정확한 정황에 비춰봐가지고 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전명규 교수의 그 녹음된 육성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들려졌거든요. 그래요. 예를 예, 들면 이 폭행을 한 조재범 코치에게 한 수 지도를 해줬습니다. 전명규 교수가 이 피해자를 미칠 정도로 압박을 가해야지 얘가 신고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미칠 정도로 압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대로 녹음돼가지고 육성을 전해졌죠. 완전히 선수 개개인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려라 그 얘기네. 엄청 압박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명규 교수는 직접 이 피해자들을 만나가지고 예. 조재범 코치하고 합의를 해라라고 종용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이었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예. 그 조재범 코치, 전명규 교수는 왜 조재범 코치의 대부처럼 행사합니까? 그 때린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서 합의해라라고 그러고 왜 특별히 아끼는 이유가 있어요? 조 코치를? 일종의 그 한체대를 비롯되는 그 한국체육의 그러니까 체육 권력,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안에서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조재범 코치가 이제 코치로서 선수들을 지도하기는 하나 그 선수들 중에서 밀어주고 키워줘야 될 선수들은 이 전명규 코치가 직접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재범 코치에게 지시한 내용 중에도 누구누구는 떨어뜨려라. 누구누구는 밀어줘라.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호명을 했거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로봇이네, 로봇 일종의.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한국체육대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전명규 교수의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한체대에 그 빙상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체대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이 빙상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산실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체대에서 이 운영하는 빙상장에서 훈련을 하는 중고생들에게는 한체대 빙상장에서 지도받고 훈련한다는 게 일종의 이제 꿈일 수도 있고 일종의 그 이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명규 교수의 이제 제자들이 사설 강습 팀을 만든 겁니다. 돈을 받고 일종의 과외 또는 사설 학원을 운영한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이들이 이 한체대 빙상장에서 무료로 대관할 수 있게 전명규 교수가 지원을 해줬죠. 아니 국가시설을 지금 전명규 일 개인이 사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뭐 횡령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배인 정도는 되겠죠. 아니 뭐 돈만 안 오갔다 뿐이지. 어떻게 국가 저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래에 전명규 사단에 포섭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길러낸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그냥 자기 집안이었구만. 근데 이 한체대가 그 참 심각한 게 이거는 이번에 터진 일이었었고요. 2015년에는 뉴스타파에서 한체대 학교의 그 논문들을 다 검증을 해봤거든요. 검증해본 결과 무더기로, 그러니까 제대로 논문 쓴 교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걸렸는데, 그래서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서 한체대가 자체적으로 이 검증에 들어가서 무려 116명의 교수들에게 징계를 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116명이면은 논문 제대로 쓴 교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체대 교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무더기로 세 자릿수대로 논문 관련해서 지적을 받습니까? 근데 저는 저도 이 얘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일인데 뭐냐 하면 한국체육대학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거든요. 하십시오. 근데 이제 체육계에 워낙에 한체대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찍히신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니 그 중에도 또 양심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는 친하죠. 양심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하다고. 예. 자, 그런데 논문 쓸 수 있는 분이 없는 분도 계세요, 사실. 논문 쓸 능력이 없는 그냥 분도 운동만 계십니다. 잘하지 이 예. 기본적인 학문, 그러니까 교수로서 갖춰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논문 작성 능력이 아예. 예, 학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또 왜 교수가 되느냐? 예. 선수로서 이름을 날렸거든요. 스타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체육 분야에서는 각 대학교가 그 유명 선수 출신들을 교수로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이 될 수는 있겠죠. 홍보나 대외 예, 효과. 누구누구가 우리 학교에 교수로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이 각 선수 출신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교수 자리를 탐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미 석박사 과정서부터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랬겠죠. 우리 뭐 논문 표절은 각자가 다 하는 거고 논문 대필도 우리가 좀 구해서 보면 쉽게 돈 주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교수가 다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논문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표절하거나 대필시키거나 자기 제자가 논문 쓰게 되면 이름 끼워넣기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116명이 다 적발이 된 거예요. 너남없이 누가 누구 허물을 탓하고 자시고 말고 할 게 예. 없네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양심적인 교수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 체육 분야에서야 대학 교수의 이명과 관련돼서 이제 적나라한 면을 보여주는데 일부 양심적인 교수들은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이 이 욕심이 나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 체대에 들어갔으나 대학 교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논문을 생산을 해내야지 되고 예. 교수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실기만 가르치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 논문을 만들어내고 대필하고 표절하고 자기 그 제자들 논문에 이름을 끼워넣는 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 일반 교수와는 좀 구별되게 확실하게 실기 교수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는 일반 기본적으로 학자의 역할을 해야지 될 일반 예. 교수들과는 좀 구분되는 역할과 알겠어요. 지위를 부여하자. 그러니까 스포츠 학 공부를 하는 교수 따로 두고 그다음에 실기 트레이닝을 전수시키고 후진을 예. 양성하고 하는 이른바 감독 같은 예. 사람들 예, 따로 그런 그렇게 분들 해야지. 따로 구분해서 대우를 해주자. 그냥 싸잡아서 교수라고 하면 예. 이럴 수밖에 그러면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논문 한번 검증 들어가게 되면은 범죄자들, 그러니까 연구 윤리가 아주 그 저열한 이런 교수들 또 체육에서 양산하는 이게 그렇네요. 제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의 연원이 심도가 아주 깊고 예, 도저히 현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그닥 있어 보이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참 이게 힘든 게 이게 교육부에서의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한국체육대학교가 국립이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교육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고 난 뒤에 한 체대와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총리가 부총리. 일가를 했죠. 한 체대 다 뒤집어 놓겠다. 정확하게 감사하겠다. 모두들 긴가민가 했어요. 왜? 저런 얘기 이번 정부에서만 나온 얘기는 아니다. 한 체대 문제가 심각하니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했는데 다 생색내기 감사로 다 끝나버렸죠.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시작했던 감사입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번에도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명규 교수에 관한 그 의혹들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매번 반복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문은 무성했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손을 못 댄 거지. 못했으면은 이 전명규 교수를 관리 감독해야지 될 책임을 질 교직원들은 그동안 뭐 했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도 손 못 대는 외국 영화 제목 언터처블 아니었나요? 그거를 깨야 되는데. 그거를 감사해서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핵심이 빠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 들을수록 우울하고 화만 나는데 제가 지금 석 달째 이 강론에 오늘을 하고 있는데 예. 최동호 평론가께서 방금처럼 분노에 팍 떤 거는 여기서 가까이서 보니까 입술이 떨더라고요. 처음 그런 거 봤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조재범 얘기할 하고 때보다 싶은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재범 그 심석희 사건 얘기하실 때보다 막 지금 더 격앙돼가지고 내가 움찔했어요. 자,
아무튼 문제는 확실히 드러냈으니까 예. 수사 뭐 전명규 교수 같은 사람 수사 의뢰했다고 하니 35명 학교에다가 중징계 요청했고요. 예. 12명에 대해서는 수사 수사 의뢰. 의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검찰이 너무 바쁜데 여기저기서 막 갖다 사건 맡기면 무조건 갖다 맡기니까 검찰도 뭐 수사하라고 하면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다 덮고 잘하잖아요. 다. 검찰도 아주 문제 많은 조직이거든요. 예. 제가 참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여서 좀 우울해지게 하는데 예. 그 얘기는 일단 귀추를 주목해 보기로 예.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의 다짐이 과연 또 그냥 흐지부지 되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전기를 만드는데 성공하는지는 예의주시합시다. 진짜 묻고 싶어요. 이강윤 선생님한테도. 뭘요? 이강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속으로 묻고 싶은데 묻지 못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한국체육대학교를 대학교로 인정하세요? 솔직히 아닙니다. 그 체육관 기된 논문이 있잖아요. 예. 국회 도서관이나 어디서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논문인지 뭔지 하는 느낌이 드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란 타이틀을 씌워주고 저는 그냥 국민이니까 거기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데 국가대표 훈련소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예. 국가대표 선수촌, 국가대표 훈련소와 달라야지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해야지 진정 대학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지 됩니다. 핵심을 찌르셨네. 한국제약체육대 차기 총장으로 우리 최동호 쾌도남마를 밀어볼까요? 한국대학교 총장은 역대 문체부나 교육부 관리가 가기 때문에 저는 아예 문제의 핵심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예. 다 그냥 그 부정과 이 뭐라 그래 고리로 이어진 사슬. 이어지죠. 예. 그걸 누가 끊어낼까 싶고. 자, 조금 시간은 넘었지만 프로야구 개막이 언제? 2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 내일 모레네요? 예. 내일 날씨가 모레 날씨가 어떨지 오늘 모르겠는데 내일은 한파주의보 추운데. 예, 발령됐죠. 한파주의보. 예.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정말 우스운 질문인데. 이게 가장 어렵고도 힘든 누구나 하는 이거거든요. 질문. 예, 누구나 예. 하면서도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 우승팀 SK 있죠. 예. SK하고 두산이 역시 올해도 네. 우승을 다툴 만한 팀이다. 근데 이 SK와 두산에 도전해볼 만한 팀은 키움이 눈에 띈다. 키움이요? 키움. 그러니까 이제 넥센 히어로즈가 이 네이밍 스폰서를 키움 증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 이제 키움 히어로즈로 바뀌게 된 거죠. 예. 나머지 7개 팀이 이제 남은 플레이오프 2장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죠. 기아, 롯데 이런 데는 잘 못해요? 기아는 이 선발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요. 그 있잖아 왼손잡이 잘 던지는 양현종인가?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임기영 등등해서 기대를 못했던 선수들이 부상. 기아는 근데 최근 2, 3년 동안 부상이 너무 많아서 결정적일 때 무너지고요. 아하. 기아도 약점이 있고 뭐 롯데, 삼성도 이번에 외국인 투수 굉장히 좋아서 기대를 모으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고요. 롯데는 양상문 감독이 가가지고 이 구도 부산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롯데도 역시 마운드를 재건을 해야지 됩니다. 야구하면 롯데 아이가 그러면서 막 그 뭐지 또 LG 팬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아니 그 주황색 그거 뭐지 쓰레기 그 봉투인가? 쓰레기 봉투 해가지고 닭머리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민족은 스포츠를 통해서 본 우리 민족의 기질을 보면은 예. 정말 뜨거워요. 뜨거워서 이 경기장 문화를 매일 얘기는 하지만 예. 물론 이제 무진수한 면도 있지만 경기장의 그 뜨거움 그리고 열정만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 팀들과 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훌리건은 아니고 서포터즈들이죠. 예. 아주 그래도 망치는 훌리건은 없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자랑스럽게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뜨겁지만 아직까지 훌리건이 없다. 네, 그건 정말 자랑스러워. 유럽보다 얼마나 그 대단한 영국은 뭐 게임 한 번 지면 막 도시를 파괴하고 뭐 약탈해 막. 그리고 밤새. 흔히 그렇죠. 영국은 이게 심각하고 흔히 그 스트리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옷 벗고 뛰어드는 분들 네네네. 있는데 경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주 그 전통 있는 메이저 대회도 그런 일이 가끔마다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합니다. 예. 발생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뛰어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주한 외국인.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에요. 재벌은 난 못 줬군요. 예, 재벌은 난 못 줍니다. 자, 모레 개막한다는 프로야구 뭐 가장 규모가 큰 우리 프로 스포츠니까 예. SK, 두산, 키움 3강 체제가 맞는지는 올 가을쯤 이 오늘 녹화분을 틀어놓고 자비판을 하시기로 하고 이 선수 궁금해요. 예.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왜
한때는 굉장히 야무진 투수라고 윤민석인가? 윤석민 아 윤성민 예. 미안해요. 미국인가 어디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기아로 복귀를 했죠. 기아로 복귀를 해서 아직 뛰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예. 왜 아직까지 뛰어요라는 질문이 나오냐 하면 나오는 걸 못 봤어. 예, 왜 못 나오냐? 부상 때문에요. 아 그 선수가 왜 언젠가 화난다고 떡아웃인가 어디 벽 주먹으로 빡 쳐가지고 다치고 막 그랬죠 한번. 예, 그래요. 근데 그런 선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왜 투수가 자기 생명인 손을 그러나 망가뜨리나? 그때는 사연이 있는데 예. 자기 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인간 관계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열받을 항의한다고. 때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아나 그거는 뉴스 뭐, 보고 하도 놀랐어. 그런 선수들은 많이 있어요. 이상훈 선수도 예전에 머리 갈기 머리? 예. 가족이 금이 갈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었고 윤석민 선수는 부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선발로도 뛰다가 안 되니까 그 마무리로 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해 끝나고 몸이 많이 좋아져서 많은 기대를 갖고 이번에 스프링 캠프에 갔습니다. 스프링 캠프에 갔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또 어깨가 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그 기아 관계자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다. 본인도 답답하고 기아 구단도 답답하겠네. 답답하고 이제 기아 팬들에게도 윤석민 선수는 한때는 자랑이었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계속 이 부상 때문에 부진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애증의 대상으로 변했죠. 제가 자꾸 돈 물어봐서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한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선수가 불의의 사고로 또는 이렇게 윤성민처럼 부상이 잦고 오랫동안 못 뛰면 그래도 체결했던 계약금, 뭐 급여, 연봉 다 줘야 이건 다 되죠. 줍니까? 예, 다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메이저리그처럼 특약 그 계약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요. 예, 이건 이제 에이전시가 제대로 활동하느냐 못하느냐인데 몇 게임 이상 뛰면 얼마 그렇죠. 하고 뭐 이런 이게 거. 부상이라고 표현되진 않고 연간 몇 게임 이상 그게 미달하면은 또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 있죠. 그러면은 결국 건강 관리나 자기 컨디션 관리도 선수 개인의 책임이다. 네가 돈 많이 받고 진짜 수명이 오래 갈 프로 선수가 되려면 네 몸 네가 관리해라. 그 얘기네요. 대신에 치료비 정도는 구단마다 그거야? 이 협약된 병원이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지급하는데 예. 대신 연봉은 옵션에 따라서 줄어드는 게 메이저리그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체대가 종합 비리 백화점이었다라는 교육부 감사 결과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한때는 명성도 얻었던 전명규 빙상대부 감독이 저 한마디만 하면 될까요? 한체대기 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하십시오. 아주 그냥 맺힌 게 많으시군요. 아니 맺힌 게 많은데 네. 한체대분도 어제도 만났는데 예. 한체대 출신이거나 관계자분들께 오늘 네네. 제가 이 대학 같자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진정한 명예는 이 부끄러움이나 잘못을 은폐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용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명연설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아주 한치대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그 말 원래 제가 내일 아침에 오프닝 거리로 미리 써놨는데 예. 최 선생이 해버리셔서 꽝 됐잖아요. 아니 굉장히 누구나 귀담아 드려야 할 말입니다. 실은 한체대 교수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 이른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 뭐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이고요. 아무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비리 백화점, 국립 한국체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군요.